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한보람입니다. 자, 지금 방송을 딱 TV를 켜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인데 두 미스터는 어디 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 두 앵커를 모두 보내고 이렇게 단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이건 앵커와 유창호 앵커는 오늘 잠시 쉬어가고요. 오늘 제가 그 대신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건 앵커님 안 계시니까 창호 앵커님이랑 또 누가 나오지라는 댓글들을 또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왔는데 창호 앵커님도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막상 혼자 서 있으니까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또 허전합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허전하거나 그 두 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허전함을 달래줄 두 분의 전문가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딱 등장을 하시니까 덜 외롭네요. 자,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두 분께 오늘의 간단 질문 한마디 드리도록 할게요. 딱 한마디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EJ로 또 보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또 색다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전문가님, 이제 저희 실적 시즌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다, 긴축 우려다, 전쟁이다,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고 지수도 계속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실적주에 기대를 걸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실적주 투자 전략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적주 투자 전략은 과거보단 미래죠. 과거보단 미래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형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뵙게 되네요. 미스터 진단에서 화면으로만 만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다음에는 저희 저녁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저 꼭 나가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거리두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리두기의 모든 제한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풀리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기쁘십니까? 당연히 기쁘죠. 잘 이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전체적인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친구들도 편하게 만나고 기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질문은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오늘 이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고 나서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는 살짝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은 엔터라든지 영화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여행, 항공주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탑픽 섹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탑픽은 화장품 미용으로 뽑아드릴 수 있도록 화장품, 하겠습니다. 미용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이유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 김형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진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입니다. 참여 자격 절대 없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참여입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미스터 진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내가 진단받고 싶은 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 이 두 분의 전문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미스터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유튜브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둘셋 하나님 반갑습니다. 남극곰님, 브레이너드짱님, 헐, 오잉? 하면서 오늘 제가 혼자 서 있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보내주셨고요. 준호님께서는 단독 진행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라면서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행투가이드님 미스터 보람 엉아 라고 해주셨고요. 윤수짱 월천님 뭐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두 분은 잠깐 쉬러 가셨고 저와 함께 2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들은 회복 중 맞습니다. 다들 격리 들어가셨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진단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채택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면서 또 응원의 기운도 전해드릴 텐데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철강 한국철강입니다.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140원에 10%를 샀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한국철강. 3월 말경인가 그때쯤 샀는데 음.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그래서 사갖고 내려오길래 또 살까 하다가 안 사고 그냥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쫓아가서 산 걸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이 상승에 쫓아갔다가 지금은 살짝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또 딱 고점이 9,140원이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걸 좀 확 뚫어 올라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앞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한국철강입니다. 급하게 따라잡았다가 지금 살짝 후회 중인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그렇게 좀 많이 쫓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종목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요모조모 이렇게 잘 따져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평상시 성격도 좀 신중하신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자, 이 한국철강은 뭐 저런 것들 아주 심플합니다. 하는 일은 그냥 철근 하나 딱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철강주들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뭐 이 한국철강만 하더라도 자, 여기 실적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자, 2019년도에 뭐 7천억에 122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여기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좀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작년에는 보게 되면, 자, 8,800억 정도 매출이 나오죠. 근데 요게 한 1,0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납니다. 근데 요게, 저거 또 하나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연결 기준이 있고 별도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 보면 이 연결 기준으로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별도 기준으로는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쌀까 하고 꼼꼼히 뜯어보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회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연결 실적이 아니라, 자, 뭐 어쨌거나 숫자로만 자회사가 장사를 되게 잘하면 나한테는 내 주머니로, 우리 회사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뭐 기껏해야 배당금 몇 푼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만 이 숫자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좀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요거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에 1,000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 4년 정도만 요런 상태로 벌면 이 회사 주식 다 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적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뭐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철근 가격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제품 가격들도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이익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겠죠. 그리고 올해는 결정적으로 되게 좋은 게 있죠.
뭐냐면 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을 한 부분들이 주택 250만 호 짓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저 건설사들 쪽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아파트 값이나 이런 데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 정권이 바뀐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그런 거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고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이 너무 턱없이 많이 오른 이걸로 집을 짓기도 조금 곤란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정부는 그걸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세제 혜택을 주든 뭘 하든 간에 뭐 어쨌거나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 뭐 다음번에 아마 정권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갈 부분이고 국민들이 가장 크고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집을 짓는데 건물 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만 딸랑 요렇게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라 250만 호를 올해 그냥 다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수요는 꾸준하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 답은 나왔네요. 올해 뭐 작년에도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 실적들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하고 현재 주가 뭐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현재 4,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BPS라는 게 있죠. 요 BPS라는 게 주당 순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한 17,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를 지금 뭐 그냥 장사 그만하고 야 우리 접자. 그리고 이 저 부채를 갚을 거 다 갚고 그러면 주당 17,000원씩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9,030원이니까 현재 있는 주가 위치 자체도 상당히 좀 낮은 가격, 밸류에이션 내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보유하고 싶으세요? 팔고 싶으세요? 보유하고 싶고 안심이 되네요, 제가. 그렇죠. 예, 저도 안심이 되시라고, 그리고 보유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주가는 실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동안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다거나 또는 되게 기업의 뭐 본질 가치보다 이게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되는데 뭐 이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차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좀 흔들리시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예상치도 요렇게 나오죠. 근데 요게 뭐 2021년도에 나왔고 올해 예상치 나오고 내년 예상치 나오고 자, 요런 것들 영업이익 쭉 나오고 당기 순이익도 한 900억씩은 나오거든요. 900억씩은 나오니까 야, 이 회사가 돈 버는 것만 해도 한 4년 정도 벌면 이 회사 주식 다 사고 다 살 수 있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목표가 뭐 지금 요거는 그냥 쭉 좀 길게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중간에 또 다른 종목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좀 지겨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를 1차 목표가만 요렇게 한번 정해 드리면요. 자, 뭐 요게 만 원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한 11,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대략 한 20% 정도? 예, 그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조금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일단 뭐 11,000원 정도 가면 그때 10%면 뭐 반 팔 것도 없겠네요. 자, 요거 그러면 다른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자, 요게 가끔 가다가 시장이 좀 되게 안 좋으면
또 뭐 한 8,000원대 근처 정도, 8,300~4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부터 치고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만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뭐 8,500원 아래 정도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요런 거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 요즘 장이 예. 너무 변동폭이 심해가지고 이게 큰 주식은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차트 모양은 이쁘고 장은 그래갖고 예. 이게 저도 한 11,000원, 한 20%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냥 그게 내려와가지고서 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시장은 이 중소형주 쪽에 유리한 장이에요. 뭐냐면 네. 지금 뭐 미국 쪽도 그렇고 긴축이다 뭐다 해갖고 지금 저 시티은행 같은 데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뭐 5, 6, 7, 9 이렇게 연속으로 4번 정도를 0.5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대형주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중소형주 종목별로는 좀 어떤 활발한 이런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아무리 작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돈 잘 버는데요, 뭐.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 비해 갖고 주가가 싼데요, 뭐. 자, 그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시장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혹시라도 네. 더 흔들려서 8,500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철강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한국철강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워낙에 철강주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대한도글협회님께서 보람이모는 왜 제복 안 입어요? 라면서 물어보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제 단독 진행을 하게 된 만큼 다음에는 더 반짝거리고 더 화려한 의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하루 오르면 하루 내려갑니다. 참 답답하고요. 종목도 오르는 종목, 오르는 섹터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스터 진단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자, 오늘 하루 좀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못 보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 장이 요즘 참 답답하고 힘들죠? 예.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더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 시원한 해결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티니 뮤직이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요? 6,030원에 네. 7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니뮤직 6,030원에 70%요. 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아, 이게 제가 숫자를 눈이 어두우니까 나이가 있어갖고 네. 지금 수량을 모르고 30%는 누른다는 게 네. 그냥 이게 그 키움증권에 그게 그냥 잘못 눌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손실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 조금 횡보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아, 이거 뭐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거 기다리면은 이 가격이 올까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워낙에 비중도 많은 만큼 이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아볼까요? 예, 그 김영애 전문가님이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진입뮤직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전에 이제 한번 미스터 진단에 전화를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에 또 고우셔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어떤 이슈들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21년 이제 작년에는 대략 이 구간이죠.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때 이제 이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T와 손을 잡고 이제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 지니뮤직의 이 지주회사, 그러니까 주 이제 모회사가 이제 KT, 이 스튜디오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KT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 수혜주로 엮이면서 크게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싸이월드 관련 이제 이슈로 엮이면서 이제 싸이월드에 음원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에 이런 급등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 테마성 어떤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위아래로 급등락을 크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슈들은 제쳐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지금 현재 이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멜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다 그 외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이 종합 음원 스트리밍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원 쪽에서는 상당히 이 훌륭한 점유율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음원 쪽의 시장은 성장성이 조금은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어떤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니뮤직은 음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이제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는 그런 이제 어플이에요. 그러한 이제 어플인데, 이 밀리의 서재가 올해 이제 IPO 예정에 있습니다. IPO 예정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 밀리의 소재를 이용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이용을 해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읽을 만한 책도 많고, 이제 책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제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편하게 이제 좋은 이제 베스트셀러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책 관련해서는 핫한 그런 이제 어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리의 서재가 올해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IPO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밀리의 서재라는 어떤 자회사 IPO에 대한 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전에 이 CJ ENM,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이 CJ ENM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스튜디오 지니에 대략 한 1,000억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KT 스튜디오 지니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점유를 이제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드라마나 혹은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우리나라에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J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CJ ENM과 웨이브가 이제 SK와 KT 이제 두 회사끼리 이제 이 국내 OTT 시장을 조금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OTT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섹터이고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OTT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이제 당장 저만 해도 넷플릭스랑 그다음에 뭐 웨이브, 그다음에 티빙 다 결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CJ로 저도 이제 TV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OTT 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이런 이 글로벌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기대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단순히 그냥 대략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은 집에서 정말 수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CJ ENM이 스튜디오 지니와 함께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음원 스트리밍을 이제 영위를 하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CJ ENM과 함께 이 어느 정도 이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OTT 서비스에 이제 지니뮤직의 어떤 이 음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OTT에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여러분들 이제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런 이제 이 OS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종합 플랫폼의 어떤 가능성을 꾸준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열심히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봐주시게 되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크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이 일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제 협업 기대감이었죠. 이제 디즈니가 사실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조금은 이제 좋지 않았었습니다. 흐름이 이제 좋지 않았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이제 뭐 드라마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컨텐츠가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 국내 이 드라마들, 컨텐츠들을 이제 크게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가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주가는 바닥 구간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다져가면서 이 힘을 잘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6,030원 부근인데 사실 이제 6,030원 이상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뭐 쇼박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뉴라든지 어떤 이 영화 산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흐름은 사실 OTT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 OTT 사업 분야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 분야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OTT 서비스에 대한 이런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무난하게 이제 급등을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일전에 이 디즈니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이제 많이 있죠.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조금은 이제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은 6,000원 초반대부터 중반대까지 상당히 조금 크게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와 줄 겁니다. 때문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구간에서 비중이 조금 이제 많이 크시잖아요. 비중 조절은 조금 이제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저점을 찍어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을 대응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뭐 수익권으로 잘 마무리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님, 지니뮤직이 지금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들 계속 받아간다면 상승의 때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상승의 때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돼야 된다라는 점은 함께 유의를 하시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니, 네.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돼가지고 가격이 다 오른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이미 선반영된 주가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 반영을 마무리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있어 왔었던 이슈들은 이제는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만한 기대감을 지금은 현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은 앞으로 꾸준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너무 걱정 안 알겠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니뮤직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귀연야옹님께서도 10주 누를 걸 100주 눌러서 지금 손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숫자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채팅창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제갈공명님도 반갑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습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세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도 김형일 전문가님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고 계신데 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 정말 진단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밝으십니다. 네. 자, 밝으신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네. 6,900원, 비중 30%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6,9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지금 살짝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6,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급등했을 때 들어가셨을까요? 아, 예, 제가 네. 그거 전문가님한테 리딩 받은 종목이라서요. 네. 예, 리딩 받고 들어갔는데 지금 살짝 지금 손실 구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여기, 손실 난 거 네. 그냥 복구할 수 있을지, 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맞죠? 우리가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아볼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자, 저런 리딩을 들으셔서 매수를 하셨으면 기업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죠? 단타로 주셔가지고요. 아, 단타로 단타로 들어갔는데 지금 뭐 뜻하지 않게 계속 좀 물려 계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걸로 단타로 들어갔다가, 예, 물려 있어서, 그리고 이제 회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해서 아. 제가, 예,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좀 난감했었거든요. 이게 뭐 가입이 돼 있는 방이면 저보다도 일단 뭐 먼저 얘기한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맞는 거라서. 자, 제가 그러면, 뭐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전자금융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금 지급기 관리 1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벤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거니까 뭐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요 두 가지 모멘텀은 그중에 첫 번째 모멘텀은 그 CBDC라는 게 있죠. CBDC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했다 그러죠. 뭐 그런 걸 갖고 CBDC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미국 쪽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좀 있는데요. 이 CBDC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길이다라고 미국의 정부 관료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긴 뭐 이런 것도 디지털 달러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쳐지면 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달러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CBDC 같은 경우도 뭐 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워낙 시끄러워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CBDC 얘기가 나오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때 뭐 한네트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있어야지 뉴스가 아마 좀 생산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들어가셨다라면 시청자님께서는 키오스크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LG전자가 2022년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키오스크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요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한국전자금융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급형하고 고급형 이렇게 두 종류를 공동 개발을 해서 인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 LG전자가 키오스크 제품을 좀 많이 확산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그런 계획이거든요. 자, 뭐 간략하게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인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정산을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키오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찌감치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 키오스크에 좀 해갖고 이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금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LG전자라는 든든한 우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서 기업은 문제가 없는 거죠. 향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뭐 아주 못 살 정도로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인내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으세요. 비중이 뭐 30%가 넘어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일단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과거에 좀 횡보했던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항상 또 지지선, 저항선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요. 8월 달이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옆으로 이렇게 기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좀 올라오면 내가 진짜 이거 고점만 되면 팔아야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더 이상 추가로 가지를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서 매물이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조금 뭐 기다려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가격대를 이 과거에 있던 작년 8월 달의 가격대를 한번 돌파를 하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매물을 받으면서 또 지지선도 역할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지지 역할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요쪽에서는 지지받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비중이 많아서
어떤 다른 전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비중이 조금 더 작으시다라면 뭐 움직이는 모습 봐서 조금 뭐 가격대도 설정을 해드리고 내려가면 거기선 추가 매수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전략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뭐 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한 번 정도는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제가 기업에 대해서 한참을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괜찮은 겁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뭐 짧게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시고 뭐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님,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네요.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럼요. 예, 이재필 전문가님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짱을 외치면서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도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가 가장 불안한 지점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궁금한 점들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땅꼬마님 반갑습니다. 남해화학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6,8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거의 오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수익이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자, 남해화학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7% 넘는 상승세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정말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청자님께서 16,800원대에 사셨으면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길고 긴 지지부진한 시간도 잘 견디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남해화학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매수가 근처까지 모멘텀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이 곡물 인플레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기본적인 어떤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이 곡물 운송업자들이 이 화물 운임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파업을 벌이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아르헨티나산의 이런 곡물도 이제 수출이 마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곡물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료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훌륭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훌륭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 1위를 1조 이상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료 관련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 곡물 인플레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크게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랫동안에 조금 이제 물려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정리할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레 관련주들은 기회를 줬을 때 정리를 하는 거를 가장 좀 크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번 달부터 이제 다음 달 초 중순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제 총 공세를 다시 한번 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러시아가 원래는 이 철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이 동부 쪽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총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총공세를 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서 이 인플레 관련주들이 그러한 이제 이슈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좀 흐름을 만들 만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곡물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그 외에 광물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나, 문제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조금 이미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일주일 만에 이번 주에 대략 한 이제 12,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대략 한 3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비료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비료 업계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 비료 가격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연 1회 입찰제에서 이제 분기마다 입찰을 하는 걸로 이제 가격 입찰제를 좀 변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변동이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크게 조금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 관련주들은 뭐 철강, 곡물, 그 외에 다른 광물들, 에너지 할 것 없이 모두 테마를 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테마를 타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테마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16,800원으로 이제 잡혀 계신데, 지금 이미 고점까지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미 이제 이 일전에 2018년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예요. 일전에 이제 2018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매물대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도 슬슬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수가에서 도달해서 매수가 근처까지 도달을 해서 정리할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혹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이제 좀 전략을 잡아가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조금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테마 움직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테마 타고 빠르게 올라온 만큼 더 빠르게 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온다면 수익으로 살짝 돌아섰을 경우에는 조금 빠져나오는 타이밍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남해화학 딱 진단하시기 전에 저는 미혼이고요 라고 밝혔는데 채팅창 보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서는 미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앞서 오프닝에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적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미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실적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 미리 이렇게 좀 알려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도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고, 미래를 조금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 급격하게 좀 올리다 보면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뭐 실적 발표, 예비 발표만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음선 그린 거 이날 좀 나왔었죠. 음선 그린 날 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자, 요런 것들이 그 과거치 실적들이 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 경기 분야, 경기 같은 사이클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묘한 게, 지금 전에 TSMC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와도 안 빠졌었어요. 안 빠졌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빠졌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TSMC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던 날 플러스로 거래되다가 마이너스로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경기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저런 것들, 은행주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볼 수 있을 텐데, 은행주들, 금융주들 이런 것들,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현 정부에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 대출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풀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자, 뭐 저 집값들 아까 원자재 가격도 막 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또 이게 좀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 부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워낙 금리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쪽도 마찬가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덥석 덤비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기업 쪽에서도 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그때는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품 사업들 쪽이 그런 쪽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SPG 같은 종목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저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거의 우리나라 감속기 시장을 일본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SPG 같은 경우가 국산화에 상당히 선두에 서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로봇 하면서 로봇 쪽이 굉장히 시끄럽죠. 자, 근데 이 감속기는 로봇을 만들 때 서비스용 로봇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그 원가의 한 20%, 적으면 20%, 많으면 30%까지도 차지하는 게 이 감속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SPG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요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게 좀 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대기업 쪽에서 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적 부분들도 지금 당장 뭐 1분기도 잘 나왔지만 2분기도 훨씬 그동안 좀 저런 것들 매수를 해 놓은 것들 저 수주받아 놓은 것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올 겁니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쪼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확인하고 쪼끔 조정받는 국면이 나온다라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보시는 게 이런 얘기니까요. 쪼끔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미 지나간 1분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좋아질 것이고 얼마나 투자가 되고 성장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의 실적에 우리는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품주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1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